7분이라고 들었는데 되게 많으시네요. 우리 기존 학생. 아 예. 제가 여기 와서 아주 땜빵으로 가끔씩 하는데 1년에 한두 번 정도 제 강의 들으신 분은 안 계신 거죠? 예. 예. 사실 삭골 유학, 농촌 유학 들어보신 분 없으세요? 예. 와, 미국 유학은 들어보셨어요? 예.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TV에서 보는. TV에서? 했었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TV에서 가끔씩 나와요. 유학이에요, 유학. 근데 이제 초등학생 주로 또는 뭐 중학생까지도 도시에 있는 아이들이 1년간, 기본 1년간 또는 뭐 2년 동안 또 저희는 막 3년, 4년도 있는데 시골로 아이만 옵니다, 유학을. 시골에 작은 학교 다니려고. 희한한 세상이죠, 그죠? 그래서 와서 저희 센터가 모집도 하고 예비 캠프도 하고 그래서 이제 도시 학생들을 유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년. 근데 학교를 안 다니는 게 아니라 저희 마을에 있는 작은 학교, 농촌에 있는 작은 학교를 전학을 오는 겁니다. 주소지는 저희 집으로 오고요. 그리고 저희 마을에 있는 기숙사나 또는 농가, 일반 농가에 홈스테이 형태로 지내는 거예요. 도시 부모는 그 생활비를 월 얼마씩 해서 센터에 지급하고 센터는 그걸 가지고 아이들 여기서 지내는 동안에 생활비 또는 교사 인건비 또 농가 홈스테이를 하면 농가 홈스테이 비용으로 드립니다. 이런 게 이제 농촌 유학이라고 해요. 도시 아이들이 주로 수도권 또는 대도시에 있는 아이들이 옵니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여기 하천균학교 기훈이 형이 가끔씩 불러서 오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신지를 제가 좀 알아야 되겠어서 그래야 제가 오늘 똑같은 산촌유학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조금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좀 하려고 근데 전혀 정보를 못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그 귀농이 아니라 나는 귀촌 하고 싶다 하신 분 계신가요? 귀촌. 난 농업이 본업은 도저히 안 맞아. 한 분. 나머지 다 귀농이 고민이신 거죠? 농사로 승부 보겠다. 맞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아,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아, 그럼 아직 귀농일지 귀촌일지도 잘 모르겠고 또는 귀농 귀촌을 같이 그저 반농 반촌 하겠다. 할 것 같다. 아, 그래도 농업을 본업으로 하겠다는 분들이 꽤 있네요. 자, 그럼 그분들 이제 주무셔도 됩니다. 농업에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무셔도 돼요. 그쵸? 저는 농업을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 제가 지금 7시 20분부터 몇 시까지 하면 되죠? 1시간? 9시. 9시까지요? 돼 있어요, 시간이. 9시까지인데 뭐 그 전에 끝내야 되죠, 그죠? 네. 네, 저도 목도 아프고 졸리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졸리고, 그죠?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자, 장목을 혹시 선택하신 분 아직 지금 현재 장목 뭐예요? 엄나무요. 엄나무. 네. 다른 분들은 아직 장목 선택도 못 하셨고 표고 예? 하고 산양삼. 표고 산양삼. 예. 저는 원래 목차 녹차요. 왜 화천으로 오셨어요? 저기 보성이나 뭐 이런 데 가야지. 아, 그러시구나. 저는 귀농을 했습니다. 귀농. 2003년도에. 장목도 선택 안 했고요. 서울 원주 살다가 제가 대학교 때 농화를 오던 지금 동네로 귀농을 했습니다. 1년 동안 좀 쉬려고 왔다가 그냥 털을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장목도 고탄, 여기 고개 넘으면 되는데 고탄이라는 곳에 일단 집을 졌습니다. 땅을 사서 무턱대고 32살에 직접 졌어요. 망치질해서. 우리 어머니가 보시더니 창고 같다 이러시더라고요. 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집을 짓고 나니까 땅을 사고 집을 짓고 나니까 이게 잘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뜰 수도 없어요. 살아야 돼요. 그래서 농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젊은 사람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첫해 고구마, 돈 안 되는 고구마, 그 다음에 감자. 그러다가 이제 조금 보니까 친환경으로 유기농 농사를 짓는데 이 단위 면적당 단가를 높여야 되잖아요. 돈도 없고. 그래서 하우스를 줬어. 비가림 하우스를. 그래서 그것도 새 거로 못 져갖고 어떻게 했냐면 인근에 한 7년, 10년 된 거 밑에 다 파이프 썩은 거 그거 비닐 다 걷어내고 뽑아서 실어서 날라서 하는데 개당 그때 10m짜리가 3,000원
계단. 그 일자 장대 3,000원 해갖고 싸게 갖고 와서 밑에 잘라내고 이어붙이고 그렇게 하우스를 300평을 시작을 했어요. 그게 나중에 이제 700평까지 됐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장보고 선택한 게 춘천이 뭐가 유명한 줄 아시나요? 애호박? 그럼 화천만 유명해요. 아 농담이고요. 소양강 닭갈비 그쵸 닭갈비 막국수 그 소양강 토마토, 소양강 오이, 소양강 애호박 가락동에서 최고 봤던 황금기가 있었어요. 왜냐면 원예 기술, 하우스의 원예 기술이 춘천이 최고였어요. 전국에서. 저 밑에 지방은 예전에 하우스도 안 졌죠? 다 그냥 노지에 해도 먹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점점 하우스를 짓기 시작했고 또 원예는 모르시겠구나. 이 하우스를 짓는다는 건 그 안에 들어갈 품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단위 면적당 높은 소득을 올려야 되니까 쉽게 고추, 그다음에 토마토, 방울토마토, 큰 토마토, 그다음에 파프리카, 그죠? 그리고 뭐 저는 나중에 미니 단호박도 했는데 단호박. 요즘엔 또 멜론 하는 집도 있고 요즘엔 또 그 딸기 많이 하시죠? 이게 좀 정해져 있어요. 10개 품목 이내로. 거기다 옥수수 심지 않잖아 하우스에다. 그죠? 감자 안 심어요. 왜냐면 단위 면적당 소득을 높이려고 황금작물을 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국이 막 쫙 하우스 짓기 시작하니까 소양강이 점점 좀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잘 안 알아줘요. 소양강 토마토 그러면. 왜냐면 요즘 고랭지, 그죠? 틈새 시장 고랭지. 왜 연중 생산되는데 여름에는 아무도 생산 못해요. 그러니까 고랭지밖에 안 되니까 양구가 막 떴죠. 아무튼 그런 귀농을 했습니다. 저는 2003년도에. 그래서 농사를 짓고 열심히 살았어요. 저는 그 농사지면서 할 때 그 생활 지도자도 하고 이장도 했어요. 36살. 박수 치셔야 되는데 이장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파리의 젊은 놈이 이장의 권력을 내주지 않습니다. 이장은 3년을 했어요. 제 한 축은 농사의 축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하우스 농사, 친환경 농사 공부 엄청 했어요. 저기 해남에 단호박 보러도 가고 해남이 고구마도 유명하지만 미니 단호박도 되게 유명합니다. 해남도 가고요. 퇴비 만든다고 충주의 퇴비농협회 거기 맨날 쫓아다니고 하여튼 뭐 열심히 농사를 배우면서 사는 축이 한 축이 있었어요. 또 한 축이 뭐냐면 2005년도인데 동네 아이가 죽었어요. 교통사고로 학교 앞에서 학교 끝나고 왜 농촌 분들 다 부모님들이 농사 짓자 여름에 막 8시 9시까지 지니까 애들끼리 놀다가 집에 가다가 농촌은 갓길이 별로 없어요. 그냥 도로지. 거기 덤프차에 치여 죽었어요. 1학년짜리가. 근데 그 소식을 들리잖아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그 부모도 슬프죠. 근데 뭐 대책이 없어. 마을 주민들도 처명 비싸 뭐 서명도 받고 했는데 아무도 안 받아주니까 뭐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 교육청, 학교 신경도 안 쓰죠. 아무도. 애가 죽었는데 무슨 잘못으로? 아무 잘못도 없는 애가 끝나고 집에 가다가 죽은 거예요. 뒤에서 덤프차가 치여서. 자, 이 우리 아이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부모들을 만났어요. 저도 어색할 텐데 저희 아이는 유치원에 다닐까 말까 하는 날이었는데 부모들 만났더니 대책이 별로 없어. 그래서 저는 애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질지잖아요. 막 말도 안 듣고 통하지도 않고 특히 초등학생 유치원생들 막 3보 이상 뛰는 애들이잖아요. 그런데 교육사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마을 아이들을 죽이지 말아야겠다. 저희 지금도 가면 아이들이 오는데 전 여전히 그렇습니다. 좋은 프로그램 제공해준다. 신심을 키워주고 자립심을 키워주고 주체성을 키워준다. 하지만 저는 마음 한구석에 처음에 시작한 마음은 뭐냐면 시골에 산다는 이유로 아이를 죄 없이 죽이지 말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절박하게 얘기하지만 사실 아무도 그렇게 믿지 않지만 당해보면 압니다. 제가 귀농하기 전에 서울의 첫 직장이 천주교 인권위원회라는 인권운동을 했습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인권운동을 하면요 온갖 민원인들이 우리 사회에 뭐 검경에 의한 거든 국가 권력에 의한 거든 개인의 특히 남자들 매 맞는 안에 제 이혼시켜준 것만 해도 10손가락을 넘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래요. 아무튼 이 사회 가장 약자들
접하다 보면 내가 직접 내 아이가 또는 내가 직접 당하지 않으면 몰라요. 우리 사회가 해피한 사회인 줄 알아요. 그런데 한번 당해보면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사회가 얼마나 ABC도 안 돼 있는지를 알게 돼요. 저는 이 농촌에 와서 귀농하러 와서 열심히 농사 짓고 살려고 왔는데 우리 마을에 마침 아이가 교통사고가 났고 그걸 우리 사회는 또는 소위 마을조차도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저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덤프 아저씨만 구속됐겠죠. 그래서 이걸 해결해 보려고 시작을 한 겁니다. 아이는 죽이지 말자. 저희 얘기를 좀 할게요. 저희 모토가 아이 키우기 좋은 마을, 나이 들기 좋은 마을입니다. 물론 나이 드신 분들은 밑에 거만 눈에 확 띄실 거고, 그죠? 좀 아직 젊은 친구들은 결혼도 하고 또 어린아이가 있는 친구들은 아이 키우기 좋은 마을. 농촌이 아이 키우기 좋나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농촌이? 아니죠? 다 도시로 보내잖아요. 학원도 없고요. 그죠? 애들 놀 친구들도 별로 없고 막 복식 수업하고 2학년 막 그죠? 뭐가 좋아요? 그래서 저는 저걸 탓할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자 우리 마을을. 그래서 공방 아까 죽이지 말자라고 했죠? 그걸로 시작해서 처음에는 가장 안전한 돌봄을 해줘야 되잖아요. 방과후에. 그걸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는 농촌이 가만 보니까 아이들이 적기 때문에 아이들이 더 해피하게 해줄 수 있겠더라고요. 1000명, 2000명을 돌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30명, 50명 적은 인원수는 우리 마을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이 아이들의 최고의 초등 유년 시절을 여기서 보내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물론 한 방에 안 되죠, 그죠? 처음에 부모님이 2만 원씩 내고 선생님들 월급도 없이 막 50만 원 받고 저도 이장하면서 농사지면서 여차하면 달려가서 캠프도 하고 한 가지 예만 들면 태권도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태권도 학원을 시내를 찾아다녔더니 한 20분 걸리거든요. 시내에서 저희 동네까지. 근데 어느 태권도 학원도 우리 동네 안 들어옵니다. 맨날 실어다 줄 수는 없으니 뭘 읽지 않았어요. 어딜까요? 농촌 마을에 38선 군부대죠. 그죠? 백도 없잖아요. 너 뭐니 그건? 저 농사 짓는데요. 뭐 직함이 없잖아요. 그죠? 이장도 아니었고 그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춘천댐이 있는데 춘천댐을 건너면 포병부대가 하나 있어요. 무작정 갔습니다. 유병소에서 대대장 여기 부대장을 만나러 왔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 하나 생겨서 동네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왜? 군부대는 또 동네 사람에 또 약해요. 그죠? 농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더니 오라 그랬대요.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사정을 설명을 했어요. 저도 군대를 나왔지만 유단자들 많잖아요. 그래서 좀 이러저러하니 우리 마을의 아이들을 태권도를 좀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 갔더니 조건이 있다. 태우러 오고 태워다 줘라. 그거 어떻게 해요? 태워다 주고 태우러 가고 태워다 주고 그렇게 한 해, 2해를 했어요. 고생했겠죠, 그죠? 고생했겠죠? 그렇게 어쨌든 조금씩 어렵게 해서 조금 더 애들에게 뭔가를 더 해주려고 많이 노력들 했어요. 부모들도 같이 노력하고 일단 저희 집사람 데려다가 리코더 가르치라고 뭐 캠프도 다니고 정말 프로그램만이 많이 했던 게 중요했던 게 아니라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뭔가 아이들이 신나게 같이 모여서 놀 수 있는 곳을 만들었죠. 그게 지금의 모태가 된 별빛 골목방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왜 안 넘어가지? 이거는 다 이거 안 되는데? 네, 그거 센서를 누가 네. 가져가셔가지고. 그러다가 산촌유학이라는 걸 했어요. 왜 했냐? 저거 보지 마시고요. 저거 보세요. 저 퀴즈 낼 거예요. 뭐냐면 학교가 없어지고 있어요. 학교가. 농촌 학교 그렇잖아요. 나 새로 태어난 아이는 없고 졸업하면 6, 7명씩 졸업을 하고 12명까지 줄었어요. 방법을 찾았죠. 별의별 방법을 찾았어요. 처음엔 동문회 만나서 뭐 외갓집 보내기 운동을 하자, 시내에서 데리고 올 방법은 없는지 뭐 별의별 방법을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어느 대한교육 잡지책에 일본의 산촌유학이라는 게 소개된 글을 봤어요. 일본은 지금까지 한 50년 됐거든요. 5, 60년 됐는데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도시 아이가 시골로 와서 1년간 학교 다니면서
시골 생활을 하는 거를 산촌유학이라는 이름으로 벌써 몇십 년 전에 시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야, 이거 잘만 하면 마을도 활성화되고 작은 학교도 살고 우리 아이들한테 친구도 되겠다. 그래서 산촌유학이라는 걸 3년을 준비했어요. 3년을 어떻게 준비했냐? 공부했습니다. 공부. 농사 장목 하나 하려도 공부 엄청 해야죠. 그죠? 매년 다르니까. 아이들 데리고 오는 게 쉽겠습니까? 아이템은 좋지만 누가 보낼 거냐? 데리고 오면 사고 안 나게 잘 부모보다 잘 키울 자신 있냐? 도시교육 시키는 것보다 훨씬 행복감, 만족감을 줄 수 있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죠. 그러니까 공부한 거예요. 몇 명 부모들이 만나서 우리나라에 몇 군데 하고 있던데 견학도 가고 전 일본도 갔어요. 30년, 40년을 보려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장목 선택할 때요. 귀농할 때 30, 40년 후를 보십시오. 무리한가요? 어쨌든 저는 그런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방학 때마다 도시 아이들을 대상으로 자연 캠프를 하게 된 거예요. 왜? 제가 너무 아이들에 대해서 모르니까 진짜 도시 아이들은 어떨까? 부모들은 어떨까? 진짜 우리가 유학을 하면 보내올까? 이 제 의문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6번을 한 거죠, 우리가. 3년을 준비했으니까. 6번의 캠프를 통해서 탁 쳤죠. 저 깨달았어요. 저 몰랐는데. 아이들과 농촌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어울리는 거죠. 이 자연이 오감이 열려있는 아이들에게 너무 잘 맞아요. 3보 이상이면 뛰는 애들이 도시에서 잘 못 뛰어요.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자전거도 못 타요. 어디 밖에 놀이터에 애 하나만 보낼 수도 없어요. 그죠? 유괴가 없어진 시대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불안하죠. 교통사고에 불안하고, 그죠? 나쁜 친구 만날까봐 불안하고. 농촌이 너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스마트폰이 아니었더라는 거죠. 지금도 저희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못 씁니다. 아예 저희 원칙이에요, 원칙. TV, 컴퓨터 못해요. 근데 아이들이 강제로 끌려왔을까요? 수용소처럼? 아니겠죠? 아이들이 선택한 겁니다. 싫으면 가겠죠. 저희는 무슨 감옥소도 아니고 군대도 아니고. 근데 아이들이 있어요. 여기 선택합니다. 자, 여기서 아이들은 무엇으로 크는가? 아이들에게 행복은 무엇일까? 학원 싫어서 엄마 잔소리 피해서 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스마트폰을 포기할 거라고는 저 생각 못했어요. 근데 포기합니다. 쪼르지도 않아요. 쪼르지 않죠? 맞습니다. 네, 쪼르지 않습니다. 저희 산골유학 일하시는 선생님을 제가 모시고 왔어요. 온 지 얼마 안 돼요. 저희에서 일하는 지. 아무튼 아이들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완전 반전이죠. 저희는 농가 소득도 올려주는 일들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도시 부모가 생활비를 내니까. 처음에 받은 게 저희가 55만 원 월. 그러면 농가에 생활비를 40만 원을 줍니다. 한 아이당. 그럼 보통 농가에 2명에서 3명을 보내니까 90만 원이나 50만 원 줬구나. 한 명 갈 때는 90만 원, 130만 원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들 농사 지으러 가시면 아시겠지만 초기에 투자 뭐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투자 대비 연소득으로 순수익을 1,000만 원 벌기가 저 때는 1,000만 원 벌기가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많은 귀농 일기들 보셔요. 초기에 어떤 한 200만 원 벌었니, 150만 원 벌었니 이러잖아요. 근데 농가분들은 어쨌든 아이들 보면서 농해 수익으로 연봉 1,000만 원 생기고 할머니 할아버지 괜찮죠? 용돈 벌리지 않고 오히려 손주들 오면 용돈도 주고 보험도 드시고 적금도 드시고 차도 바꾸세요. 자, 여기 핵심이 있죠. 다른 유학센터들은 우리나라에서 다 기숙형입니다. 제가 마을에 있는 펜션 하나 빌려서 애들 참 모아가지고 제가 합니다. 제가 개인 사업처럼. 근데 저는 개인 사업이 아니죠. 좀 이따가 협동조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 저 혼자 하지 않았죠. 저는 본업이 농업이었고 그냥 대표직을 갖고 있었던 거고 아무튼 뭐 그렇게 하게 됐어요. 이게 사실은 오늘 제가 할 얘기의 전부예요. 농촌유학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있고요. 물론 매년 들고 나고 하는데 올해 한 38명 정도의 총 학생이 있어요. 저희 마을에 유치원생 포함해서 근년까지 38명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토박이 아이가 3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부모가 고향인 아이들. 그죠? 그 아이를 저희는 굳이 구분하자면 토박이 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35명은 누굴까? 다 유학생은 아니에요.
유학생이기도 하고요. 저처럼 이렇게 요즘에는 귀농 자녀는 별로 없어요. 저희 동네는. 귀촌 자녀. 근데 귀촌을 저는 어떻게 보냐면 교육적 귀촌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냐면 단순히 그냥 전원생활 즐기러 온 게 아니라 아이들을 교육을 찾아서 여기를 들어와요. 시내에서도 오기도 하고 유학을 보냈다가 부모님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졸업하면 갑니다. 가기도 하고 정착하기도 하고. 어찌됐건 그런 아이들이 38명 정도가 있는 거예요. 학교는 지금 와보시면 체육관이 올라가고 있어요. 체육관. 그 조그만 학교에. 저희 센터는 매일 방과 후에 아이들이 옵니다. 유학생이든 동네 아이건 뭐 시내에서 오는 아이건 상관없이. 마을이 들썩들썩하죠. 처음에 되게 고요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오기 전에 주제가 보니까 산촌유학과 마을 활성화. 그래서 지금 마을 활성화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 돈 됩니다. 그죠? 좀 되죠? 아주 큰 저건 안 돼도. 여러분들 만약에 예전에 제가 여기 오면 맨날 얘기해요. 귀촌 하시려고 하는 분 또는 귀농하시려고 하는 분 중에 초기에 내 생활자금, 생활비를 벌어야 되잖아요. 그 중에 와서 농촌유학 괜찮으시면 저희 같이 면접 봐서 저희 농가 홈스테이를 하시면 연 1,000만 원은 됩니다. 라고 제가 막 얘기한 적도 많아요. 초기에 월 100만 원씩을 고정 수익이 생긴다는 건 대단한 메리트가 있는 거죠. 요즘 청년들은 어딜 가나 막 100만 원 이상씩 줘서 좀 그렇긴 하나 예전에 저희 때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괜찮아요. 그러다가 애를 저처럼 싫어하지 않으시면 그리고 아침에 아이 밥 먹여서 학교 보내면 저녁 먹고 센터에서 저녁 먹고 한 7시쯤 집으로 옵니다. 그러면 집에 오면 대충 뭐 숙제하고 좀 봐주고 10시에 재웁니다. 괜찮죠? 그리고 뭐 부모 상담, 도시 부모 상담이나 이런 것들은 다 센터 선생님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중간에 다 컷해주고요. 학교에 뭐 준비물도 어쩔 때는 저희가 유학생들 거는 다 저희가 센터에서 됩니다. 그래서 산골 유학 팀이 있는 거예요. 저희. 저 친구하고 엄마쌤이라고 오래된 선생님이 두 분 계세요. 산골 유학 팀에. 그래서 그런 잡무는 저희 센터 선생님들이 한다. 농가는 아이들 저녁 시간 잘 봐주시고 뭐 빨래 그리고 방 제공해 주시고 친근하게 좀 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아이들 들썩거리고 농해 소득도 발생하고 또 학교도 살아나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도 기웃기웃대죠. 저게 도대체 뭐가 있길래 애들이 오나. 그리고 마을 분들은 말씀을 안 하시지만 어쨌든 마을이 조금 활기를 띠잖아요. 그래서 산촌 공방하고 산촌 유학을 하다 보니까 주변이 좀 이렇게 막 확장이 되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작년에 시작한 그 전부터 좀씩은 했지만 나좋을 팀이라 해서 나이 들기 좋은 마을 노인복지팀을 만들었어요. 마을에 어르신들 많잖아요. 처음에 생각은 저는 뭐였냐면 아이들의 교육적 목적이었어요. 아이들이 농촌에 와서 시골 생활을 한다는 것 중에 교육적으로 도시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인데 정말 아이들 교육과정 또는 성장과정에서 뭐 좋은 게 뭘까? 그 중에 하나가 어르신들을 만나는 거였어요. 어르신들과 만나게 해주는 거. 이거는 너무 좋은 거예요. 아까 자연을 만나게 해줬죠? 두 번째 어르신들을 만나게 해줘요. 해보니까 좋은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처음에 어색해 하시다가 좋아하시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겨울에 고슬 칠 때 경로당 가면 사탕을 이만큼씩 갖고 옵니다. 주머니에서 사탕 막 주시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만나고 만들고 저희가 선생님들이 그렇게 해서 나좋을 팀. 그래서 저는 저희 마을에서 저희는 인삼농가 짓는 분들이 젊은 40, 50대, 60대까지 인삼농가가 핵심입니다. 핵심. 작년에 7억 찍은 분 계세요. 7억 인삼에서 연. 그런데 이제 농업은 어찌됐건 제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더라고요. 저희 올라 거기 계신 분들 토박이 자기 땅 기술 있는 분들 그리고 열심히 사세요. 제가 그것까지 뭐 도와드리고 싶지만 그 여러 건 안 되고 우리 농촌 사회에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또는 저는 약자라고 생각하는 아이와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하는 게 우리의 포지션이고 역할이지 않을까 별빛에 라는 생각을 가진 거죠. 근데 그 일은 누가 하죠?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지금 선생님이 8분 계신데 센터에 8명은 그래도 좀 젊은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기 하나 더 붙이면 청년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고 싶은 거죠. 청년이 제일 힘들어요. 그죠? 요구 조건 많고요. 열심히 땀 흘리려고 하지 않고요.
뭐 그래요. 그래도 저는 소중하고 이 친구들이 여기 와서 뭔가 좀 잘 잡았으면 좋겠다. 누나는 서울 가서 해라. 아무튼 뭐 뭔가 지속 가능하다는 건 뭘까라는 고민이 드는 거죠. 청년들이 와야죠. 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자 여기까지가 제 얘기 끝을 25분 만에 했어요 제가. 지금부터는 졸리우니까 재밌는 얘기들을 좀 몇 가지 슬라이드에 할 건데 이거는 너무 기니까 보지 않을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귀농을 하거나 뭐 무슨 일을 하든 혼자 살 건 아니잖아요. 나는 자연인다처럼 산속에 움막지고 혼자 살 건 아니잖아요.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고 또 뭐 장목반을 구성하든가 또 아이가 있으신 분은 마을에 학부모들하고 같이 연계할 텐데 제가 살면서 감히 여기도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도 계시고 한데 감히 재밌는 이야기 좀 들려드릴게요. 이 호사분면이라고 해서 호사가 뭐냐면 좋고 싫은 건데 자 위쪽 세로축은 위로 올라갈수록 친절한 거예요. 친절 사람이.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면 싸가지 없는 사람. 왼쪽은 일을 못해요. 일하는 거 우리. 오른쪽은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친절도 하고 일도 잘하는 사람 호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친절하긴 한데 일을 못해. 호구라고 해요. 호구라고. 아니 제 얘기가 아니라 아무튼 호구라고 한대요. 일은 잘하는데 싸가지가 없어. 그런 사람 있죠. 꼭. 여러분들 요 셋 중에 어디세요? 이게 제가 답을 짜고 하는 걸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누구나 호인을 원하죠. 그죠? 나랑 마주치는 사람은. 나는 과연 호인인가? 호인은 전 세계 어딜 가도 아마 환영받고 도와줄 거예요. 그죠? 근데 잘 안 돼요. 거기 그죠? 자 그럼 퀴즈. 일도 못하는데 싸가지도 없다. 뭐라고 할까요? 써먹으세요 나중에. 술자리에. 뭐라고 할까요? 여기 힌트가 있어요. 호자로 시작하잖아요. 호자. 네? 호갱? 호로새끼. 정답. 호로새끼라고. 웃으시라고. 호로새끼는 되지 말아야겠어요. 특히 농촌에서 귀농귀촌자는요. 호로새끼 되는 순간 나락으로 떨어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호인이 되셨으면 좋겠다. 라는 걸 재밌게 그냥 또 하나. 제가 요거는 우리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정말 다르잖아요. 결혼해서 사랑해서 오랫동안 연애한 내 와이프도 다르잖아요. 근데 처음에 몰랐어요. 살아보니까 진짜 다르구나. 내 자식은 나랑 같을까?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데 제가 49살이거든요 올해. 39살처럼 보이지만 49살이에요. 근데 49년 살면서 나랑 같은 사람 단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또는 가치 또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를 총합으로 보면 100에 10%나 맞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내 주변에 그동안 만나온 사람들은 다 다르더라고요. 여러분들 같은 사람 봤어요? 50% 이상 같은 사람 봤어요? 저는 못 봤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까먹어요. 특히 농촌에 장목반도 그렇고요. 장목반 같은 농사를 짓잖아요. 장목을 유통도 같이 하고 밭도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잖아요. 특히 농촌처럼 한가족 같은 뭐 이런 곳에서 우리는 다 같아야 돼요. 이게 어느 심리학자가 한국 사람을 우스갯소리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동지면요. 우리가 동지라고 생각하면 좋아하는 야구팀도 같아야 되고요. 다니는 미용실도 같아야 돼요. 10가지 중에 9가지가 같아도 한 가지가 다르면 이상하게 본대요. 한국 사람들은. 적으로 본다는 거죠. 저는 저희 센터 선생님들하고도 매번 얘기하지만 10가지 중에 우리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으면 우리 별개에서 같이 일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나머지 9가지 안 맞는 건 내버려 두세요. 내 자식도 내 부모도 내 배우자도 어찌하지 못하는데 왜 우리가 주변 사람들 다 나랑 똑같게 하려고 나랑 똑같지 않다고 싸웁니까? 그죠? 제가 그 예를 들어볼게요. 자, 빨리 3초 만에 대답하세요. 도끼, 나무, 망치, 톱 중에 다른 거 한 가지. 3가지, 나머지 3가지는 다른 거 한 가지. 그냥 얘기를 해보세요. 나무? 망치. 또? 정답은 없어요? 톱. 자, 보통 요 3가지 나와요. 어쩜 이렇게 틀리지 않냐? 저기 톱이라고 생각하시면 왜 톱이죠?
한 글자. 한 글자다, 한 글자. 자, 망치라고 생각하신 분은요? 왜 망치라고 하셨어요? 나무를 기준으로 도끼랑 토비를 같다고 생각했고 망치는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이해되세요? 나머지 분들? 저분이 왜 망치라고 했는지? 저기 나무라고 하신 분. 재질 자체가 이질질. 아, 그쵸. 나머지는 뭐예요? 나무랑 다른 연장. 연장. 보통 도구라고 해요. 연장은 조폭들이 쓰는 용어. 연장이라고 하죠. 자, 한국 사람, 동양인 사람 또는 한국 사람의 90% 정도는 나무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제가 저런 문제를 낸 거 뭔가 의도가 있어. 그래서 망치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토이라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초, 중, 고, 대학교 일반사에서 나무라고 찍습니다. 재료로 우리는 그 특성으로 구분하자. 그렇게 교육받아 왔어요. 그죠? 그래서 나무를 찍습니다. 나무는 생물이고 어쨌든 나머지는 다 저기 연장 아니고 도구. 그죠? 그런데 망치라고 대답하는 유럽 사람들은 80%가 망치라고 한답니다. 왜냐면 도끼, 톱을 가지고 나무를 잘라오잖아요. 그죠? 잘라온 나무를 집을 짓거나 계집을 짓거나 뭘 할 때 망치가 필요하죠. 좀 사고의 폭 이게 다른 거예요. 그죠? 제가 이거를 재밌게 얘기한 건 우리는 이거 갖고 어떻게 싸웠냐면 술 먹다가 망치가 다르니 나무가 다르니 하고 싸운단 말이죠. 또 그러다가 저기 계신 분처럼 톱이라고 얘기하면 정말 저거는 뭐 정답이 있을까요? 없어요. 자기 생각하기 나름인 거예요. 근데 이거 갖고 왜 우리가 싸워야 되냐는 거죠. 농촌에서 이거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 도시는 안 그럴까요? 국회도 그렇고요. 우리 정말 우리 동지라고 생각하는 우리 장목반도 싸워요. 싸우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인정하세요. 어찌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의 인생을. 저도 제 와이프 결혼하고 나서 전 7년 연애를 했는데 5살 차이 나요. 선배님 하던 친구를 연애를 걸어서 이제 연애를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처음 싸운 게 뭔지 아세요? 조그만 아파트, 임대아파트에 살았는데 원주에서 저희는 2식구 살잖아요. 신발이 10컬레가 나와 있어요. 현관에 이렇게. 그 중에 신발 하나는 제 거, 9컬레는 집사람 거. 이해가 안 됐어, 이해가. 뭐 내가 2컬레까지는 이해가 되겠어요. 그죠? 9컬레가 나와 있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주 게으르고 막 그런 친구가 아니에요. 근데도 9컬레가 나와 있는 게 납득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 처음에 조심스럽게 얘기하죠. 9컬레는 좀 너무하다 생각 들지 않니? 뭐가 어떤데?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러게 그럴 수도 있네. 그래서 또 보면 또 이제 부하가 치밀죠. 신발 벗고 들어갈 때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분위기 좋을 때 있잖아요. 뭐 맥주 한잔. 근데 9컬레는 좀 그런데 내가 신발을 벗어놓고 네 신발을 밟아야 되고 그럼 구겨지고 막 이게. 그럼 오빠가 치워. 그래서 네 신발을 나보고 신발장에 놓으라고? 그랬더니 눈에 띄는 사람이 불편한 사람 치워야지. 그러는 거예요. 납득이 되십니까? 네. 돼요? 나쁜 지금은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안 싸워요. 뭐 내가 밟고 다니고 일부러 가끔씩 지지 밟기도 해요. 제가 화가 날 때 인정하기로 했어요. 9컬레, 10컬레 뭐 상관없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그 정도의 갈등과 그걸 이혼까지 갈 뻔했어요. 우리 보통 큰 싸움의 처음은요. 현관의 신발 개수로 싸우게 됩니다. 가만 생각들 해보세요. 진짜 그런 작은 걸로 시작해요. 그리고 나중에 뭐 별 얘기 다 나오잖아요. 그거만 내가 인정했으면 그렇게 싸우지 않았을 텐데.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동영상인데 이 영상 보신 분 있는 분 한 분이라도 계시면 제가 넘어갈게요. 보신 분 없으면 제가 이거 틀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저 이제 보셨어요? 보셨죠? 그거 아니에요? 그 공. 네, 패스. 그거 혼자 자꾸 짜. 네. 네. 자 보세요. 여기 요 검은 옷 입은 분들이 3분이고요. 검은 옷 입은 분 3분, 흰 옷 입은 분이 3분이에요. 그죠? 이분들이 흰 옷을 입은 분들이 흰 옷 입은 분들끼리 농구공으로 패스를 해요. 검은 옷을 입은 분들은 검은 옷을 입은 분들끼리 패스를 해요. 여러분들이 세야 될 건 몇 번 패스했는지를 세는데 두 쪽 다 세면 못하죠. 눈이 2개라도 하나밖에 안 돼서 흰 옷 입은 분들의 몇 번 패스했는지를 세는데 남자랑 여자랑 다르대요. 자, 틀게요.
동영상 안 나오죠 이거? 그럴 줄 알았어. 여기 좀 어떻게 좀 저기 조치하면 취소하시고 틀 수 있을 거예요. 가만히. 진짜 잠깐만요. 왜 안 돼? 넘어가야 되겠다. 안 돼요. 여기서 할 수 있대요. 아니 제가 이따가 틀어드릴까요 지금? 아, 궁금한데. 궁금해져. 제가 틀어드릴게요 그러면. 에이 잠깐만요. 이걸로 틀면 되겠죠? 하다 드리는 거를 실험을 한번 해봅시다. 자 세세요. 하얀 옷을 입은 여자들이 공을 갖고 패스를 할 거예요. 이걸 몇 번 패스하는지 한번 세보세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 패스 회는 숫자가 틀려요. 자 시작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요. 자 시작. 남자 몇 번이요? 16. 남자 몇 번? 15. 16번. 여자 몇 번? 16번. 남녀 차이 없어요. 내가 장난친 거예요. 고릴라를 본 사람 손 들어봐요. 고릴라. 고릴라 보신 분. 항상 절반 뺏기 고릴라를 못 봐요. 항상. 고릴라를 못 본 사람들 고릴라가 어떻게 하고 지나가는지 한번 봅시다. 봤어요? 고릴라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러고 지나가는데 못 봤어요. 또 고릴라를 봤다고 그렇게 뭐 자랑스러울 건 없어요. 주위가 산만하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고릴라를 본 사람들 까만 여자 한 명이 사라진 거 봤어요? 봤어요? 까만 여자 사라졌죠? 오케이 까만 여자 두 명이 되는 거 본 사람들 뒤에 커튼 색깔이 바뀌는 건 봤어요? 자 커튼 색깔이 바뀌는 것도 봅시다. 뭔 얘기인 줄 알아요? 이거는? 저거는 김정훈 박사가 여러 가지 의미로 이제 저 동영상을 보여주고 이건 굉장히 유명한 영상입니다 외국에서 자극을 설명하는 데 쓰는데 이제 저는 어떻게 좀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하고 싶냐 다름에 대한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죠. 다른 겁니다. 똑같은 예로 아까 그 도끼 망치 이것처럼 저걸 똑같이 여기 계신 분하고 저하고 친구인데 보고 나서 뒤풀이 가서 술 먹다가 싸웁니다. 고리를 받니 안 받니로 그죠? 커튼이 바뀌었니 안 바뀌었니 싸운다는 거죠.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저건 자극이 내가 우리 뇌는요 내가 아니라 뇌는요 이거 뇌과학자들 말인데 결정을 내려놓고요 그걸 정당화한대요. 이 영상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정말 확고한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팩트야 나는 팩트야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구나 다를 수도 있구나. 그래서 제가 농촌에 살면서요 집을 졌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집을 지면요 온갖 동네 사람들이 와서 한마디씩 합니다. 그죠? 그렇게 지면 안 된다 저렇게 진다 어째 된다 어째 된다. 배가 산으로 가 산. 나름 다 젊은 거야. 교육은 안 그런 줄 아세요? 애들 1명 2명 키워보고 나름 교육 전문가인 우리 부모님들이 하여튼 수십만 명이 날려있죠 우리나라에. 그죠? 아주 확고합니다. 뭐 이거 불변의 진리야. 교육은 이래야 돼. 다름이라고 하는 거 내가 다를 수도 있구나 틀릴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조금
인정하고요. 제가 그래서 저는 살면서 농사 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돌아가셨는데 한씨 아저씨라고 계시는데 저 윗집 두 노부부가 사셨어요. 제가 귀농할 때부터. 어느 해 봤더니 조그만 한 300평, 500평 감자밭이 있는데 매년 같이 농사를 오손도손 잘 지셨는데 어느 해에 딱 갔더니 저 위에서부터 할아버지가 혼자 감자를 심고 오고 밑에서 할머니 혼자 심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가서 감자 심어 보신 분 올해 여기서 감자 심으셨나요? 이걸로 찍으면서 심으셨나요? 이렇게 찍고 한 사람 넣어주고 네. 그렇게 심으면 얼마나 오손도손 그죠? 정겹고 좋아요. 그런데 따로 심으시는 거예요. 아주 힘들게. 근데 왜 따로 심으세요? 그때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저 인간하고 50년을 같이 농사를 졌는데 안 맞아서 못 심게 심는 방법이 다르대요. 감자 앞으로 넣고 뒤로 넣고 대충 심어도 다 나는데 그죠? 근데 실제로 다릅니다. 여러분 씨 오려 보셨어요? 감자 씨? 씨 감자 오려 보셨어요? 칼로? 어떻게 오리세요 여기는? 몇 조각 내세요? 씨 있는 위주로 해서 두 어. 조각, 세 조각. 그죠? 못 사는 동네가 그래요. 못 사는 동네는 그렇게 올립니다. 귀찮으니까 대충 두 조각 내지 세 조각으로 그냥 올려요. 잘 사는 저희 동네는 숟가락으로 손톱만큼 팝니다. 씨를. 그 눈 난 거를. 그래도 다 납니다. 설왕설래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어요. 농촌진흥청에서도 이걸 뭐가 더 좋다라고 해결이 제가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해결이 안 났어요. 심는 방법이 안 돼. 또 저 서면이 감자가 유명한데 춘천 서면이 거기는 씨감자 겨울에 사갖고 오잖아요. 하우스에다가 땅을 파고 싹 빠가지고 거기다 묻습니다. 그래가지고 또는 오려서 묻거나 제가 한번 사본 적이 있어서 그런데 그걸 딱 덮어놓습니다. 비닐로 덮고 안개로 덮고 해서 봄에 딱 할 때 그 싹이 트잖아요. 그거를 요렇게 심습니다. 무슨 이점이 있을까요? 싹이 우리 보통 멀칭을 하잖아. 옆으로 삐져나오잖아. 죽자. 그것도 곤란하냐고 허리 아파. 그죠? 거기 서면은 다 위로 올라옵니다. 왜? 요렇게 싹이 났죠? 100%? 안 난 건 안 심죠? 그러니까 100% 나오겠죠? 그게 이렇게 심으니까 북을 줘도 여기로 나와요. 그 수고를 줄이려고. 근데 심을지 힘들죠. 그럼 그냥 이걸로 못 심죠. 아주머니들 사가지고 쭈그리 앉아서 이렇게 심습니다. 어떤 게 옳죠? 옳은 거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봐야 뭐 100박스 나오고 한 10박스 날까 그래요. 차이 나봐야. 잘 몰라요. 그런데 그거 갖고 싸운단 말이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위에서부터. 그래서 이제 할머니들이 이제 기운이 세졌잖아요. 나이 드시면서. 따로 줘!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볼 때, 그 다음에 감자 뽑힐 때, 캘 때가 보니까 별반 다르지 않았더라.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활동가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제가 사실 저희 집사람 맨날 호구라 그래요. 농촌에서 살면서. 호구짓을 하기도 했죠. 아무튼. 그런데, 시를 제가 읽어볼게요. 나무라는 시입니다. 나무. 나를 찍어라. 그럼 난 내 도끼나에 향기를 묻혀주마. 이런 마음으로 귀농귀촌 하십시오. 한 10년만. 그럼 어디 가든 성공하실 겁니다. 그 자신 없으면 귀농귀촌 조금 고민해보세요. 그냥 아파트 사시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 젊으신 분들일 텐데 그래도 나이 농촌에 가면 동네 북이 되기도 쉽고요. 머슴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전 그렇게 17년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가끔 누가 부르면 가서 1시간 반씩 옛날 자기 자라온 환경, 군대 얘기 맨날 똑같은 레퍼토리를 1시간 반씩 듣다가 내려옵니다. 왜? 그분이 저희가 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솔다운 나눔터라는 건물의 권역위원장이시거든요. 미치겠어요. 요즘엔요 용화산이라고 있는데 이쪽에 거기 이제 용화산 자락 등산로 밑에 쪽에 밭을 뭐 캠핑장을 만드신다고 맨날 혼자서 일해요. 너무 심심하대요. 그럴 때 불러요. 근데 물어요. 뭐요? 회장님 뭐요? 그랬더니 일단 올라와봐. 그럼 올라가면 똑같은 얘기 하는데 요즘 조금 바뀐 게 있어요. 등산객들 내려오면서 부딪힌 얘기를 하세요. 왜 이 얘기를 나한테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저는 뭐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결론처럼 얘기했던 거를 조금 도표로 좀 말씀드리면 처음에 아까 2005년에 공부방 시작했죠. 산골유학 2007년부터 시작하기 해서 2010년도에 마을기업을 받습니다. 왜 마을기업을 받았냐면 산골유학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임의단체였어요. 아무 법적인 것도 아니었어요. 부모들이 모여서 했으니까. 근데 시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마을기업이라는 걸 하는데 그때는 농어촌 무슨 커뮤니티 지원 사업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이거 좀 해보세요. 그러면 2년 동안에 1억 정도를 줍니다. 그러면 산골유학 전담을 한 명 쓸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을기업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법적인 틀이 없었죠. 근데 협동조합법이 발효되면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법인을 득하게 됐는데 2014년도에 여러분들이 혼자 하는 거 아니고 5인 이상이 모여서 뭔가 하려고 하면 영농조합법인이나 보통 농촌에서는 농사와 관련된 거, 농업과 관련된 거 영농조합법인 만드는 게 좋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이나 협동조합이나 만드세요. 그래야 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사회적 저희는 협동조합이 됐습니다. 2018년도에 또 우리나라 전국에 사회적 경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죠? 막 지원도 해주고 뭐 하는데 저희는 물론 지원도 받은 겁니다. 어쨌든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 작년부터 노인살림센터 일을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저희 춘천별빛 지금 교육센터 차 뺐어요. 올해부터. 왜? 어르신들을 교육시키진 않습니다. 그래서 춘천 저기 별빛인데 산골로 되어 있네요. 춘천별빛 사회적 협동조합의 공식 명칭입니다. 자, 저희 동네예요. 되게 이쁘죠? 저렇게 사진을 찍으니까 여기도 이쁠 거예요. 저희 동네예요. 저희 동네. 예, 그렇지만 참 제가 저렇게 대학교 때 왔던 농촌은 절망적이었죠. 그죠? 여러분들도 비슷할 겁니다. 한 지역에 내가 귀농지를 선택해 그러면 어떤 걸 제일 먼저 보시죠? 어떤 걸 제일 먼저 보세요? 각기 다르겠지만 땅, 집, 또 농사를 지시려고 하면요 그 동네에 축사 아주 중요하죠. 그 동네에 정말로 내가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특작이 있는지 보셔야 돼요. 주품목이 장목반 형성돼 있고 유통이 왜냐하면 저희 동네는 그게 없었어요. 애호박으로 단단한 여하처럼 애호박 많이 하는데 그런데 싹 들어가잖아요. 그럼 아까처럼 머슴만 하면 1시간씩 이야기 들어주시기만 하면 장목반에 껴주시고요. 농업 기술, 밭, 유통까지 그 장목반에 단원이 딱 조합원이 되는 순간 다 해결이 돼요. 그런데 무슨 품목이 없어. 보통 뭐라 그래요? 그걸 복합 영농. 벼부터 산딸기까지 막 이렇게 다 해요. 각자 막. 그런데 들어가면 도와줄 수 있는 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특히 농사로 보면. 물론 맨 땅에 헤딩하면서 내가 개척하겠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좀 보시는데 하나만 보면 또 안 되는 게 농촌이에요. 그죠? 도시 서울에서는 내가 다니는 직장 하나가 어디에 있든 그죠? 가면 되잖아요. 농촌은 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축사도 진짜 봐야 돼요. 시골이라고 아침에 착 일어나서 나갔더니 동네에서 확 나오죠. 그래서 홍성 갈 때마다 여기서 못 살겠다 그래요. 홍성이 되게 유명한 마을이죠. 농촌 마을로 되게 사람 귀농자들도 많고 완전 못 살겠더라고요. 축사 때문에.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농촌을 잘 보셔야 되는데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뭐 그런 교육 많이 받으셨겠지만 땅 사고 집 짓지 마세요. 너무 투자 많이 하시지 마시고요. 적어도 3년 보세요. 머슴으로. 혼자 살면서 3년 사는 건 아무 의미 없고요. 마을 주민 속으로 들어가서 한 3년 정도 사세요. 그러다 보면 마을도 보이고 내가 정말로 정착할 수 있는지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또 하나 되게 존경하는 어떤 분이 계세요. 귀농한 지 막 20년, 30년 되신 분. 그 개인 말 듣지 마세요. 그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그분하고 맞는 마을일 수 있어요. 나하고는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언은 듣되 참고는 하되 그거에 올인하지 마십시오. 그래갖고 전 그런 선배들도 많이 봤어요. 너 믿고 여기 왔는데, 형 믿고 내가 왔는데 뭐 이런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할 때도 있고요. 밖에서 볼 때는 원래 다 아름답잖아요. 그죠? 저희 별빛도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걸로만 들으면 너무 아름답죠? 실제로 와서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들 맨날 싸우고요. 열심히 하지도 않고요. 마을하고도 갈등이 있고요. 애들 잘 보는지 잘 모르겠고요. 막 이래요.
TV에 나올 때는 그 중에 20%만 믿으시면 돼요. 마을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래야 실망을 안 해요. 아무튼 자, 이런 이유로 하고 있고, 이거는 예전에 저희 농가 홈스테이 하는 분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농가 회의를 하던 모습이었어요. 저는 이때 지금은 전담으로 제가 별빛 일을 했지만 한 4년 했지만 그 전까지 농사를 졌어요. 이게 농사 짓던 좀 말랐죠? 그죠? 까맣고 말랐어요. 그죠? 그리고 일부러 제가 농촌 틱하게 보이려고 초기에는 수염 안 깎고 모자 쓰고 다녔어요. 너무 빛이 나서. 농담인데. 하여튼 좀 빛이 났어요. 우리 동네 할머니들 아직도 뒷모습 보면 대학생 같다 그러셔요. 우리 센터 선생님들 빼고는 거의 막내거든요, 제가. 넌 어떻게 안 늙니? 이래요. 저 지금 염색한 건데. 아무튼, 아이키 위 좋은 말은 그래서 이제 공부방, 지역아동센터하고 산골유학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할 거 없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이들이 재미나게 농촌에서 놀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고 같이 놀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그게 메리트입니다. 농촌의 어메니티 교육 많이 받으시죠? 어메니티가 뭘까? 없는 거 만드는 거 아니고요. 도시 쫓아가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말이 빨라져요. 30분에 끝내려고. 그래서 이렇게 캠프할 때 뭐 또 이게 농가분들인 거예요. 캠프할 때도 농가. 그래서 TV에 나오는 1박 2일보다 제가 1박 2일 캠프를 먼저 했습니다. 캠프할 때. 1박 2일을 2박 3일, 3박 4일, 저희가 14박 15일을 캠프를 했었는데, 9박 10일을 했었거든요. 처음에 겁도 없이. 한 3일, 4일 지나니까 선생님들이 쓰러져요. 캠프 선생님들이. 애들은 이제 물 만난 고기 마냥 에너지가 넘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생각하다 못해 우리가 내내 데리고 자는 건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는 농촌 유학을 고민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캠프를 한 거니까 농가를 찾자. 그래서 1박 2일을 농가에서 지내게 돼요. 그 시간에 그 농가에 이제 보내는 날은 선생님들 뭐예요? 아니요, 술 먹어요. 풀어야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걸 넓혔어요. 또 넓혔다가 좁혔다가 막 그래서 농가분들도 소득도 저희가 숙박비 드리니까 뭐 그렇게들 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혼자 사업할 수 있었겠죠, 그죠? 우리나라 농촌유학들 보세요,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오해를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농촌유학을 하니까 예전에 엄마쌤 있기 전에는 보람이라는 이제 산골유학 하는 친구가 있어요. 저랑 한 10살 정도 차이나는데 둘이 이제 일 때문에 어디 가잖아요. 그럼 부은 줄 알아요. 그 친구 굉장히 기분 나빠하죠. 10살 차이 나는데. 그 다음에 엄마쌤이랑 다니면 엄마쌤이랑 부은 줄 아세요? 왜? 우리의 인식 속에는 우리 뇌는요 보통 이런 일을 하면 한 가족이 부부가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있죠. 왜? 우리는 농촌유학 세대 다 그렇습니다. 이제 안 그런 것들도 좀 있는데 저희처럼 마을의 어르신들 또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이렇게 하는 데는 거의 없어요. 그게 자랑이에요, 제가 어제 그제부로 지난주 금요일부로 별빛에 퇴직을 했습니다. 끝. 이제 출근 안 해요. 5월달 한 달 휴가 마지막 휴가 쓰고 지난주 금요일로 저는 별빛에서 손 뗐어요. 이사장도 지난 3월에 뗐고 이제 상임이사로 출근하던 거를 5월달부로 끝났습니다. 저는 이직을 했어요. 이직. 다른 직장을 가졌다고. 아무튼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다른 데서 상상을 못합니다. 내 사업인데.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럴 생각도 없었고 이건 함께 해야 된다. 마을이 아이를 같이 키워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의 리스크도 줄이고 또 마을과 함께 커야 함께 해야 이게 지속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들도 내 하우스에 오이 심고 토마토 심는 거야 내 사업이잖아요. 조금 마을과 넓혀서 할 때는 항상 마을 전체는 아니더라도 함께 할 사람들을 찾고 무슨 사업을 할 때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서로 초기에 잘 될 수도 있고 하지만 결국은 농촌 마을에서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농촌이랑 맞지도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농촌유학 홍보 영상인데 또 안 틀어지는 관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도교육청에서 전국의 교육청에서 마을 교육 공동체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공교육이 있고요, 학교에 마을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마을 교육이 있어야 필요하다, 마을 학교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마을 교육 공동체, 마을 학교 하고 있어요. 저희 센터의 모습인데, 아무튼 한번 놀러 오세요.
이거 옛날 사진인데 애들하고 트리하우스 이것도 같이 만들었어요. 이런 나무 놀이터 같은 거. 그리고 불 피우는 곳 애들을 보니까요. 불, 나무, 흙, 돌 이런 거 좋아하더라고요. 스마트폰을 뺏고 나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았나요? 어려서? 혹시 도시에서 계신 분들은 불 펴본 적은 없겠지만 저는 시골에서 커서 불 너무 좋잖아요. 불. 모든 사람을 빨아들이는. 근데 불 피울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요즘 아이들이? 없죠. 시골만 가능한 거죠. 계곡에다가 여름에 한 10시쯤 갖다 놓으면은 중간에 간식만 챙겨주면 5시까지 노는 게 애들이에요. 그죠? 저도 그러고 놀았어요. 새까맣게 타면서. 물불. 그걸 우리가 좀 해주자는 거죠. 불놀이터도 만들고. 작년에 말을 드렸어요. 말이 있어요, 진짜. 제 초롱이에요, 초롱이. 말도 타기도 하고. 하여튼 말. 한번 오세요, 말 타러. 저한테 연락하고 싶으면 제가 태워드릴게요. 말 탈 줄 아시는 분 계세요? 아세요? 그럼 제가 안 잡아드려도 되잖아. 오세요. 한번 타드릴게요. 이건 호스 테라피라 그래서 아이들이나 마을 어르신들의 좀 테라피 하려고, 호스 테라피? 예, 뭐 그런 거 하려고 데리고 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오래 못하고 있죠. 언제부터 한대요? 이번에 오늘부터 시작했어요. 오늘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강사분을 모셔다가 아이들하고 승마도 배우고, 뭐 말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고, 그러고 있습니다. 나주올 팀은요, 지금 열심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죠. 이것저것. 뭐, 나열하자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나주올 팀이 생기고 나서 아이들이 경로당을 찾아가서 연초가 되면 세배 드리는 거예요. 이거 저희 동네밖에 안 해요. 아이들이 집단으로 가서 그 마을의 아이들이 경로당 찾아서 세배하는데 거의 없을 거예요. 전국에. 그죠? 있어요? 저는 어려서 구정 첫날이 되면 아버님이 동네 다 세배드려요. 그래서 너무 싫은 거예요. 부끄럽고. 정말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럼 가면 돈이나 주나요? 약간 먹어라, 수정과 먹어라. 배불러 죽겠는데 계속 수정과 식혜. 안 먹을게요. 먹어야 된대요. 이만큼씩 주잖아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저희는 또 제가 윤씨인데 윤씨 문중 동네였더라고요. 잘 몰랐는데. 근데 그때 그 추억들이 있어요. 그 어르신들 찾아뵙고 어려우면서 가서 옛날에 한복 저고리 이렇게 한복 입은 할아버지도 한 분씩 계시잖아요. 수염 안 깎는. 상투도 있어요. 막 단발용을 거부하면서 저는 있었어요. 저희 동네. 그래서 저는 그거 있잖아요. 이걸 뭐라 그러죠? 동정. 기억이 나요. 그 주황색 그 동정이. 아무튼 이런 것들을 해보는 거죠. 애들한테는 얼만큼의 교육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나중에 어른이 돼서 뭔가 짠하게 남지 않을까? 뭐 이런 거 갖고 하는 거죠. 뭐 윷놀이도 하고요. 뭐 엄마 학교라 그래서 같은 어르신들 찾아보고 다양한 거 합니다. 지금은 반찬 나눔도 하고요. 어르신들한테 가서 책 읽어드리는 것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이렇게 만나는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마을 축제도 해요. 마을 축제도 하는데 매년 가을에 하는데 그때 전통혼례도 드려드립니다. 작년에 또 마을에서 또 뭐 했죠? 상여매는 재현을 하겠다고 또 마을 분들이 또 해가지고 오전에 전통혼례하고 오후에 상여매고 이상하다. 그래서 그거 논란이 됐어요. 회의를 하는데 마을 분들하고 상여를 먼저 내는 게 맞냐, 전통혼례를 먼저 하는 게 맞냐 논란이 있는데, 하여튼 무료 점심 나눔도 합니다. 마을 어르신들 저희가 모셔다가 저희 센터 식당이거든요. 뭐 그렇게 합니다. 이게 축제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어르신 댁에 미리 말씀드리고 저희 선생님 말씀드리고 같이 만두 빚기 요리도 같이 하고요. 그래서 우리말 일부는 넘어갈게요. 이게 뭐 수치적으로 얘기하기가 좀 못해서 이건 어디다가 이제 제출한 자료라서 제가 했는데, 자 보세요. 2018년 기준으로 4억 5천 9백만 원 정도의 총 수익이 들어와요. 뭐 보조금이든 우리가 번 거든. 우리 어쨌든 별빛이 없었으면 저 돈이 한 5억 되는 돈이 우리 마을로 안 들어왔겠죠, 그죠? 그 가급적이면 저희 마을에서 쓰도록 해요. 쓰려고 해요. 선생님들 인건비 주고 센터 운영하고 아이들 프로그램하고 먹이고 농가 홈스테이 비용 드리고 뭐 그래요. 제가 이게 2010년도에 다이어리를 보니까 한 달에 52만 3천 원 썼더라고요. 1년 치면 얼마예요? 500 정도 되겠죠? 몇 배가 늘었어요? 5억이면 100배. 2010년도와 2018년도 기준으로 100배가 된 거예요. 제가 잘나서 결코 아니죠, 그죠? 전 저렇게 돈 벌 재주가 없어요.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마을이 어찌됐건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니까 5억 100배의 매출액이 발생을 한 거죠. 우리 제조업도 아니고 로또 맞은 것도 아니고 다른 동네 배추 다 망한 우리 동네만 배추 논한 것도 아닌데 자랑하자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 자, 이거 뭐냐면 저희가 170가구에 342명의 어르신들이 마을에 계세요. 그동안 돌봐드리고 이거 굉장한 수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나겠죠? 마을 활동을 통해서 일자리, 물론 정규직, 비정규직 또는 강사, 마을 선생님 이렇게 한 게 2005년에 한 명이었어요. 저 누구였을까요? 저 아니었어요. 저는 임금을 받지 않았어요. 저희 그 산골역 담당하는 선생님 한 분 계셨어요. 그런 것이 마을 활동을 통한 일자리가 어쨌든 24분이 별빛과 직간접적으로 뭔가 경제활동에 소득을 올리고 있는 거죠. 농촌 유학생이 이게 2018년도 기준으로 하면 170명이 배출이 된 거예요. 유학생. 도시에서 우리 마을을 거쳐간 아이. 자, 170명이 농촌에 대한 이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중에 어른했을 때. 자, 농민 기본소득 하자, 농촌 기본소득 하자 할 때 응원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전 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촌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제 친구들도 그래, 도시에서 큰 애들은요, 가끔 만나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농민들은,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선입견과 편견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농민들은 그냥 농업 가면 막 돈 주잖아. 다 융자인데, 갚아야 되는데. 엄청난 혜택을 보는 줄 알아요. 농민수당, 농촌 소득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기본소득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막 만들고 있어요. 도시민들이 농촌을 모르고, 그죠? 농민을 모르고 농업을 모르면 경험해 본 적도 없어요. 동의해 줄까요? 사회적 합의가 될까요? 아니요. 갈등만 이야기할 거예요. 내가 더 힘든데. 그래서 저는 이 가치가 있다. 그리고 이거는 한 2018년도 기준이니까 8년 정도 한 게 총 총 연수익으로 보니까 농촌 농가에서 홈스테이를 한 농가가 연인원으로 68농가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12농가까지도 갔었으니까. 그리고 6억 8천만 원 정도가 우리 마을의 어르신들한테 풀린 거예요. 그죠? 제가 이걸 굳이 얘기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셔라라는 것보다는 저는 이런 거 생각하고 한 게 아니었죠. 아까 얘기했지만 애를 죽이지 말자. 그리고 유학생들, 도시학생들 받으면서는 도시학생들이 숨통 좀 잠깐 쉬게 해주자. 그런 거였다. 또 마을 어르신들은 제가 아까 119는 너무 건너뛰었는데 이런 경우를 봤어요. 제가 이장할 때 형광등에 불이 나갔는데요. 일주일째 열흘째 깜깜한 데서 촛불 켜고 사신 할머니를 보게 됐어요. 마을 사람 봐도 알았지. 순간 제 뒤통수를 탁 쳤죠. 뭐지? 이 할머니는 혼자 사시는데 형광등이 나가면 도시에 나가 있는 자녀 올 때까지는 깜깜한 데서 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또 하나, 저희 동네는 다 자기가 관정 파서 삽니다. 그죠? 물, 상수도 안 들어오니까. 그거 얼면 어떻게 해요? 물을 어떻게 써요? 못 쓰겠죠? 시내에다 전화합니다. 수도 녹여, 원수도 녹여 이런 데다. 일주일 열흘 걸려요. 안 와요. 시골까지. 비용 몇 배나 비싸죠? 자, 통신은 둘째치고 제가 경로당에 되게 웃긴 경우를 많이 봤는데 그 경로당 TV 있죠, TV. 그러면 겨울에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경로당으로 모입니다. 왜? 기름값 아끼고 TV 보고 버섯치고 같이 밥도 해먹으려고. 가끔 불러요. 예전에 가면 외부 입력을 잘못 누르신 거야. 아시죠? 리모컨. 외부 입력 잘못 눌렀어.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채널 좀 바꾸려다가 그러고는 TV를 못 보시는 거예요. 이거 누가 이거 해줘야 돼요? 도시에 있는 나가 있는 자녀가 외부 입력 누르러 오나요? 형광등 나가면 형광등 갈아주러 올까요? 저도 저희 부모님이 지금 가평군 하면 현리라는 곳에 사시는데 형광등 나가면 지금 아직 정정하시니까 그렇지만 나가면 누가 그걸 제가 달려갈까요? 마을마다 저는 지금 우리 마을 119 센터라고 하는 걸 우리 마을 스스로 좀 해보자는 거예요. 저희는 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좀. 그러면 마을에서 어르신들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전화를 저희 센터로 주시면 저희가 달려가서 일단 봐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수리해드릴 수 있는 건 해드리고 무료로 업체를 연결시켜주는 건 저희가 전화해서 어떻게든 빨리 연결시켜드려요. 저희가 저희 기술에 넘어가는 게 있잖아요. 여기 보면 그래서 이런 스티커를요 온 동네에 붙여놨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이런 우리 마을 119 여차하면 급하신 경우 병원으로 이동도 시켜드리고 아까 아이들과 하는 그런 다양한 활동들 이외에도 그래서 그걸 저희는 우리 마을 119라고 해서 밀고 있어요. 제가 정책적으로 춘천에서 좀 확산시켜보자. 잘 안 돼요. 의원들 관심 없어요. 어쩌고 저쩌고 이유는 많고 아씨 짜증나요. 대통령한테 얘기를 해봐야 되나? 제가 청와대 그 신문고에 올리면 좀 동의 눌러주실래요? 정말 필요한 일인 거잖아요. 아무도 안 해요. 이장님들이 할까요? 요즘엔 잘 안 해요. 그 잘 부탁하는 것도 농촌의 어르신들이 되게 어려워하세요. 괜히 민폐 끼친다. 그런 사회가 돼버렸어요. 농촌이. 공동체 벌써 멀리 가버렸어요. 자, 여러분들이 전통 얼무시니까 물론 농사를 짓던 다른 귀촌 활동을 하던 한 번쯤 우리 마을이 어떤가를 조금 허리 펴고 하늘을 볼 수 있을 때 오늘 제가 이야기했던 것, 뭐 교육 문제든 또는 어르신들 복지 문제든 한 번쯤 떠올려 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아무도 하지 않아요. 국가 문재인 정부가 바뀌어도 안 되고요. 시장 군수가 바뀌어도 안 됩니다. 누가 해야 될까요? 우리 마을에서 해야죠. 복지 예산 점점 들어가고 무슨 커뮤니티 케어니 어쩌니 떠들어도 우리 마을 어르신들 형광등 갈아주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죠? 없죠? 도시는 또 괜찮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특히 시골이 더 그렇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유행하는 말로 농촌형 커뮤니티 케어를 하자. 우리 마을에서. 그죠? 그러고 싶습니다. 그걸 좀 정책적으로 좀 그래서 계속 떠들고 다녀요. 의원도 만나고 시장님도 만나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의 순환 구조를 우리 마을 내에서 좀 돌릴 수 있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저희 마을이 우리 좀 행복한 마을로. 농가 소득 7억씩 올리면 행복할까요, 마을이? 그분은 행복하겠죠, 그죠? 행복할 수 있죠. 그럼 마을의 약자들, 또 마을의 지속 가능성이 담보될까요? 이럴 수는 있겠죠. 저희 6계리가 있거든요. 하나의 생활권으로. 고탄 6계리 그러는데. 고탄 6계리에 950명 정도 삽니다. 주민등록상. 뭐 별장도 있고 막 그래요. 전원주택단지도 있고. 근데 나중에 이게 될까요? 유지될까요? 안 될 거예요. 분명히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 지역소멸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뭘로 지역소멸을 막을 거냐? 잘 모르겠어요. 제가 대통령 아니니까. 솔직히 모르겠어요. 전 대답도 없고. 그러나 적어도 내가 발딛고 사는 동안 여기에 지금 사는 우리들은 사는 동안은 좀 해피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 적어도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형광등이 나가서 깜깜한 데서 여럿씩 살게 하는 건 막자. 우리 마을에 있는 학교 다니는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 사회에 무관심과 돌봄이 안 돼서 죽이지는 말자라는 거예요. 뭐 그대란 제가 꿈과 희망을 갖고 뭐 이렇게 거대한 포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제 한몸 챙기기도 힘들어요. 근데 적어도 그런 걸 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시작을 한 거고 지금은 많이 이렇게들 또 선생님들도 오시고 또 마을 분들도 응원해 주기도 하고요. 그죠? 그렇게 가는 거 아닐까?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의 만남들을 좀 생각해 본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까 자연과 만났어요. 자연과 생명을 만나게 됐죠. 어른이든 아이들이든. 두 번째 도시아이와 시골 아이가 만나서 같이 삽니다. 이런 예가 없죠. 농촌역 아니군요. 그죠? 서울에 저기 강남동 뭐 인천에 어디 연수구에 사는 애가 춘천시 사북면 추나로 469에 사는 아이랑 같이 1년을 같이 뒹굴 수 있는 일이 없죠. 근데 어떻게든 됐어요. 두 번째는 아이들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만납니다. 저도 미안한 얘기지만 저희 부모님 또는 처갓집인 원주의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저희 아이들이 1년에 몇 번 만날까요? 생신 때 하고 추석 설, 그죠? 간혹 뭐 여름에 휴가 때 한 번, 10번도 안 돼요.
아이들에게 우리 옛날에 대가족으로 돌아가자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이들이요 요즘에 그러니까 예절 말고요 예의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에 대한 기본적 예의 근데 다 허물어졌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이런 만남들을 좀 통해서 아까 여러분들한테 설명했던 좀 웃기게 보셨을 수도 있지만 재미나게 다름을 좀 인정했으면 좋겠고 뭔가라도 사회 속에서 공동체라고 하는 것 나랑 다른 사람과 같이 지내야 한다는 것들을 하지 않으면 저는 죽고 없어지겠지만 어쨌든 좀 막막한 거죠. 지금 현대 교육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 교육학자는 한국 교육은 반교육적이다, 비교육적이다, 혁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급진적 좌파들만 하는 얘기가 진짜 교육을 생각하는 분들은 그래요.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냐 우리 사회가 전 교육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자연, 농촌, 생명, 공동체, 협동 이런 거 아닐까라는 거죠. 물론 귀농을 하셔도 귀촌을 하셔도 하우스 질 때요 저 혼자 접었거든요. 협동하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그죠?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더라고요. 특히 농촌에서는. 근데 농촌이 어느 순간 다 깨졌어요. 1 더하기 1도. 그래서 품앗이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저는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농기계의 영향도 있을 거고 어쨌든 돈, 자본의 논리에 농촌도 이미 포섭됐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교육사업, 뭐 복지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어딘가에 귀농 귀촌하셨을 때 이런 고민들을 좀 조금 나누면서 살아가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화이부동 최진석 교수님인데 군자는 조화를 추구하지 똑같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 제 강의에 맥이 있죠. 맥락이 있죠. 화이부동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소인배나 하는 짓이다. 군자는 조화를 추구하지 똑같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선언이 아니라 실제 팩트가 그렇다는 얘기를 공자가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이 전 너무나 이렇게 무슨 일을 하고 살던 마음에 와닿았어요. 똑같게 하려고 하는 순간 싸움이 됩니다. 왜 현관에 신발이 9컬레씩 나와 있는지 갖고 싸움이 된다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화이부동이란 말 저희가 나중에 나이 먹고 40 넘어서 참 이 동영상을 보면서 되게 마음에 와닿았던 말이어서 여러분들도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원래 마지막에 이렇게 써요. 근사하게 그죠? 종이 희망이고 여러분이 우리가 미래라는 말에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그냥 구호처럼 그냥 근사하게 쓰는 말이지만 실제로 제가 농촌에서 17년 살아보니까 답이 없더라고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미래고요. 그건 아이든 어른이시든 여러분처럼 여기 이렇게 교육생으로 귀농귀촌을 고민하시는 분이건 저희가 사람의 미래인데 정부나 사실 행정은 또는 많은 사회 구조 속에서는 사람을 중시하지 않죠. 그죠? 보조사업들이 이제 많이 받게 되실 수도 있는데 사람한테 투자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절대로. 이게 미치겠어요. 그래서 농촌에 가면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물도 그런데 하드웨어만 합니다. 인건비 안 줘요. 왠 줄 아세요? 못 믿으니까. 신뢰하지 않습니다. 사람을요. 우리 행정은. 이걸 바꾸려고 해요. 제가. 그리고 결국은 농촌이 저는 희망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농촌이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촌이 없어지는 순간 역사적으로도 농업, 농촌, 농민을 멸시하면서 성공한 문명이 없죠. 이거는 뭐 과거니까 그랬고 지금 괜찮아. 뭐 반도체만 자동차만 생산하면 되라고 절대. 그래서 뭐 안 좋아하실 수가 도올 김용옥이 계속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전에 대통령에게 마지막 한마디 농촌을 살리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유구한 인류의 역사에서 농업, 농촌, 농민을 우대해야 되고 환대해야 된다. 마지막 도를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로 귀농을 하시건 언제 귀촌을 하시건 좀 너무 무리하지 않게 여러분들 삶을 좀 또 더불어서 플러스 알파로 주변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멋진 귀농 귀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5분 넘었다.
네, 이것으로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